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제 폭리행위라고도 부르는데 조문을 좀 볼게요.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3조를 봤어요.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첩계약부터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들이 많았는데 지금 방금 읽은 104조 이제 불공정 행위, 이제 폭리행위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불공정 행위는 어떤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반한 행위는 엄청 많은데 그 다음 조문에 바로 한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놓은 게 바로 불공정 행위다.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는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3조 안에. 그러면 얘랑 법적 성질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불공정 행위는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란 얘기는 제3자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읽은 법조문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5억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라는 자가 갑의 이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거야.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대금은 예를 들어 1억 원밖에 안 줬대요. 요게 이제 불공정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우리 민법은 지금 이 효력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무효다라고 했어요. 불공정 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지금 사례로 보신 것을 이제 글로 써보면 요건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객관적인 요건하고 이제 주관적인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가격 차가 많이 나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그리고요 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요게 갖춰지게 되면 이제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실 내용은 일단 가격 차이가 현저해야 한다라고 했죠. 이 현저한 게 몇 배냐? 그러니까 몇 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산 거하고 200억짜리를 100억에 산 거랑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2분의 1이지만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현저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법원이 살펴볼 것이고요. 그럼 현저하다는 거는 내 느낌에 주관적으로 현저하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돼. 객관적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는 뭐가 있냐면 이때 현저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법률 행위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 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이 현저하지 않았어요. 현저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가격 차가 엄청 벌어졌대요. 그럼 이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보신다고요? 법률 행위 시.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나중에 달라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궁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경제적인 곤궁함, 경제적인 급박함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의 급박하다는 것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 심리적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해서 헐값에 팔았을 때만 불공정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제 명예가 손상될까 봐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아줬대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명예가 손상될까 겁나가지고 얘가 원하는 대로 엄청 싸게 팔아줬다면 경제적 원인은 아니지만 어떤 원인이 있어요? 정신적, 심리적 급박함으로 싸게 팔아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뭐에 들어가냐면 궁박이다라고 보는 거야. 꼭 경제적 원인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뭐 경솔이라는 건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 없고, 무경험은 이제 조심하실 점은 경험이 없다, 일천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 거래, 일반 생활 경험 측상의 무경험을 말하는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그렇죠, 일반 거래상의 일반 생활 경험에서의 무경험이지 특정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처음 해봤어요. 어제 처음. 그러면 저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무경험자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어저께 처음 해봤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눈빛이 왜 그래? 그죠? 할 수 있는 정상인, 나름 정상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80세 할머니가 시골에 혼자 사셨어요. 80세 할머니가 시골에 혼자 사셨고, 그리고 무학 문맹이에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글을 아직 깨우친 적이 없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약간의 망령기가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젊었을 때 부동산 거래 경험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엄청 싸게 팔아버렸다면, 할머니 옛날에 부동산 거래하셨으니까 경험자셔라고 해야 돼요? 무경험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지금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불공정위가 성립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을 그 사람이 모두 갖춰야 될까요? 이 중에 하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를 두루 갖추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면 돼. 이 중에 하나면 충분하고.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지 저 사람이 궁박한 상황이네라고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불공정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이용할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 앞에 지하철역에서 그 속옷을 팔던데 눈물로 팝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00원짜리인데 2,000원 해가지고 5개 10,000원에 팔더라고요. 엄청 싸게 파는 거죠. 제가 샀어요. 그럼 저는 불공정 행위를 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불공정행위가 아니냐? 일단 가격 차가 현저해요? 현저하지 않아요? 현저하죠. 5분의 1 가격이니까. 자, 게다가 그쪽은 궁박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매우 궁박한 상황이죠. 얼마나 급박하면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팔겠어요. 급박한 상황,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이고 저는 큰 이득을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해가 되지 않는 건 뭐 때문일까요? 저는 뭐 할 의도는 없었다고. 이용할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해가 성립하려면 이걸 이용할 의도가 있었어야만 불공정해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갖춰지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추정이죠. 자,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라고 물으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정된다면 어떤 얘기냐면 가격 차이가 현저해요. 그럼 가격 차이가 현저하면 뻔하네. 상태 안 좋은 거 이용해 먹었구만. 이렇게 인정할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